사망 여러분, 간쌤입니다. 오늘은 80쪽 기압이 차이로 부는 바람. 여기서 바람은 기압 차이로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기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 바람이 부는 까닭을 기압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공기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왜 뛰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공기들이 이렇게 뛰어가서 이동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바람입니다. 윈드, 바람이죠. 그러면 처음에 기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압이란 우리가 보통 공기 있죠? 공기는 70%가 질소고 나머지 산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공기가 단위 넓이라는 것은 위로 가서 가로, 세로 1m인 면적이죠. 단위 면적, 넓이 1m, 1m. 그러면 1제곱미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사각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면적이죠. 가로 1m, 세로 1m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고 단위는 미터가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힘을 가한다는, 공기가 힘을 가한다는 것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대각선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1m, 1m. 자, 요거는 위에서 직접 내려다본 거고 이거를 좀 대각선에서 내려다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1m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1m가 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 주변에 공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 분자들을 그리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힘을 가한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이 이쪽으로 와서 충돌해서 빠져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 있던 놈도 이렇게 충돌해서 올라갈 거고 얘는 여기서 충돌해서 이렇게 갈 거고 모든 면적을 다 충돌하면서 힘을 가하겠죠. 그때 압력을 일기압이라고 하는데 보면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죠. 근데 지구에서는 이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공기의 기압을 일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 충돌을 하면은 이 면적의 수직인 방향, 요 밑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잘 볼까요? 자, 공기들은 지금 신문 위로 이렇게 누르는 방향이 있고 이 자로 이렇게 세게 올리면 저항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리면 잘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이 수직 아래로 공기들이 신문을 누르는 아주 큰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 볼까요? 얘는 유리컵인데요. 유리컵에 여기 뒤집은 거예요. 여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종이를 넣고 손을 떼니까 종이가 떨어지지 않고 물이 그대로 있죠. 여기는 지금 막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열려 있는 곳인데 종이로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에서 뒤집었어요. 뒤집었는데 종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기들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기압이 작용하니까 종이가 떨어지지 않고 물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얘는 뭘까요? 뜨거운 물을 넣은 이 페트병에 차가운 얼음물을 가했을 때 이 페트병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공기들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서 훅 찌그러지는 장면인데요. 이것으로 봤을 때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뿐만 아니라 좌우 모든 각도에서 다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압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작용하는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림으로 볼까요? 이게 인간인데요. 인간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파란색이 기압인데 파란색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우리 몸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몸 내부에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왜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몸속 내부에 있는 압력, 몸 내부에도 바깥으로 나가려는 압력이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항상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인 나가려는 압력,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하는 압력이 있는데 기압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밖에서 외부로 보통 우리가 1기압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몸 내부도 1기압으로 밖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몸 형태를 유지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기압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기압은 처음에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측정을 했냐면 이렇게 긴 시험관에 수은을 담았습니다. 이 수은을 담은 것을 가득 채워서 뒤집어서 밑으로 해서 손을 딱 빼니까 이 기둥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다가 멈춰서 요만큼만 더 이상 이 빈 공간, 이게 진공이겠죠. 처음에는 가득 차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생긴 공간. 그런데 다 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유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면에서부터 이 높이를 측정했죠. 유리관 속 수은의 약 76cm의 높이에서 멈췄습니다. 자, 이거는 자, 여기 공기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험 이 그 유리관이고 이 수조죠. 수조에 다 수은이 챙겨 있는데 이 수은에 요 공기와 닿는 면이 지금 요 화살표로 되는 이 공기들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충돌해서 힘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가하고 있어서 얘가 더 떨어지려고 했는데 이 힘이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언제 기억했냐면 이런 기억 났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요걸로 다시 우리가 선생님이 비유할게요. 여기 우유가 있고요. 빨대가 있죠. 빨대를 꽂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보통 빨아먹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쫙 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하면 쭉 위로 올라오고 있죠. 쭉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우유가 여기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쭉 짜듯이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밑으로 충돌을 쭉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얘가 위로 쑥 올라가는 그 형태예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는 힘과 얘가 떨어지려는 힘이 같아서 멈춘 거예요. 자, 수은면을 누르는 기압 파란색과 수은 기둥을 누르는 압력 빨간색. 자, 이 선생님이 이 그림을 이쪽으로 갖고 왔어요. 자, 이 수은 HG라고 하죠. 이 수은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여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였어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이쪽으로 뒤집어서 여기서 손을 막고 있다가 탁 놓으니까 이 수은 기둥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멈춘 거예요. 몇 센치에서 멈췄다? 76cm.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없던 공간인데 떨어졌다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진공입니다. 그런데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얘가 누르고 있잖아요. 공기들이 충돌해가지고 누르고 있는데 이 누르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얘랑 요 지점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요 수은 기둥은 빨간색으로 내려오는 무게에 의한 힘이고 얘가 수은이 무겁잖아요. 이 기둥에 대한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얘가 막아버린 거예요. 누르니까 전달돼서 이 지점에서 똑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압이 전달돼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기압, 수은면을 누르는 공기의 압력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 요 수은 기둥 있죠? 이 수은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게가 여기 밑으로 여기 작용하는 압력과 기압이 서로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다 보니까 여기서 멈춘 거예요. 이걸 바로 토리첼리가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우유를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면 더 많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기압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누르는 이 화살표가 더 많아지면 얘를 빨간색보다 더 큰 힘으로 작용하니까 이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1기압보다 높은 곳에서는 높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기압의 이제 단위, 숫자를 알았으니까 단위를 알아볼 텐데요. 기압의 단위는 센티미터 Hg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1기압은 76cm Hg. 왜 Hg일까요? 수은의, 여기서 실험한 수은의 원소기호죠. Hg는 수은으로 나타내는 원소기호고, 왜 76cm일까요? 이 1기압이 76cm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76cm가 1기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1세제곱미터 넓이에 100N의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걸 또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N이니까 이렇게 그 파스칼이라는 과학자가 100파스칼이라고 했어요. 1기압이 100파스칼. 이거 힘을 측정한 거죠. 100N이라는 거. 이 100N이라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1제곱미터에 공기가 100N의 힘이 작용하는 거를 측정한 거예요. 1제곱미터 아까 어디였죠? 기압.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근데 이걸 그림으로 옆으로 보니까 1제곱미터에 공기들이 충돌하는 압력이 몇 뉴턴이다? 100N. 퍼 몇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100N의 힘이라는 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자기 단위 이름을 쓴 거고, 이 100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 100을 바꾸는, 여러분들 K는 킬로라고 해서 천이라고 하고, 센티미터의 C는 10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본 적 있죠. 밀리는 뭐였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 K는 10의 3제곱인데 K,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10의 3을 킬로,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센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밀리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접두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그 중에 100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100을 나타내는 게 바로 헥토라는 거예요. 헥토. H 소문자 H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헥토. 얘는 킬로, 센티, 밀리처럼 얘도 헥토인데 숫자 100을 헥토라고 합니다. 이거 바꾸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에서 자주 사용하죠. 헥토인데, 그래서 이 100파스칼을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고, 이때의 크기를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1기압을 우리는 이 1기압이 아니죠. 이게 바로 헥토파스칼로 계산하니까 1013 여기에 헥토파스칼에 1013 헥토파스칼을 곱했더니 이게 1기압이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고, 이 1013 헥토파스칼은 수은을 76cm 올린다 해서 76cm Hg라고도 표시합니다. 자, 그럼 단위는 두 가지를 씁니다. cm Hg, 헥토파스칼 두 가지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대기권 있죠. 대기권에는 공기의 대부분은 대류권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공기, 기압. 공기들은 대부분, 우리가 지구는 뭘로 이루어졌나요? 보세요. 지구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런데 대부분의 공기들은 요 대류권에 다 있어요. 올라갈수록 점점 희박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공기들은 다 있고, 그 중에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공기의 양은 더 많아요.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와서 자, 기압을 볼까요? 자, 여기는 1013 헥토파스칼인데 거의 1기압이죠. 자, 높이 올라갈수록, 자, 여기가 지금 거의 대류권이죠. 여기까지 높이가 10km까지가 거의 대류권, 그 다음 성층권,
중간권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점 기압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기압에서 헥토파스칼이니까 1013이면은 1013 헥토파스칼은 여기가 거의 1기압이라는 거죠. 1기압에서 점점 올라갔더니 10km 쭉 가니까 거의 200 헥토파스칼밖에 안 되고 점점 가니까 공기 그 기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압이 낮아지고 있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거 왜 낮아질까요? 대부분 공기들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바닥에 거의 깔려 있고 올라갈수록 거의 희박하다고 그랬죠? 왜? 기압이 뭘까요? 기압이 공기에 의한 거였잖아요.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기압이라고 하는데 공기가 없으면 기압 있을까요? 없겠죠. 보세요. 공기가 가장 많은 바닥에 밑으로 내려올수록 압력이 세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하다는 것은 기압이 약하다는 것은 공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압은 원인이 공기고 공기가 없으면 기압도 점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높이가 올라가면서 기압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에 대부분 모여 있고 올라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겠죠. 양이 줄어들면은 공기는 충돌하는 양이 줄어들 거고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프는 이런 반비례 그래프를 보이고요. 그리고 공기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류를 이루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도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공기는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상현상 같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압은 측정하는 장소와 시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낮이냐 밤이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높은 곳이냐 낮은 곳이냐 시간이 또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공기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이제 기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바람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